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자, 아파트 전세권 설정해도 경매가 진행된다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날릴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반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를 하는 동안에도요, 이 전세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아니면 일부 금액이 떼이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건부터 볼게요. 2018 타경 107,075번 사건입니다. 조치원에 있는 중림 자이 아파트예요. 지금 평수가요 128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는 39평이에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평형으로는 5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2억 5천만 원, 한번 유찰돼 가지고요 1억 7,500만 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19년 9월 24일 날 입찰 기일인데요, 입찰 보증금은 이거에 최저가 1억 7,500만 원에 10%, 1,750만 원이 입찰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경매 신청한 임의 경매 사건이고요. 지금 보면요, 보존 등기가 2008년도에 났어요. 그러니까 2008년 10월에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소 기준을 보면 2012년 3월 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전입하신 전세권 등기자를 보면요, 2012년 5월 달에 전입을 했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다른 분이 갖고 계시다 팔고 사신 분이 이 전세를 놨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한번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2012년 3월 달에 이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거래가액이 3억 4,800만 원이에요. 제가 2012년 가격을 조회를 해봤더니 이 당시에는 이 정도 가격에 매매가 됐습니다. 분양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요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다가요 2013년 정도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2012년 3월 달에 여기서 은행에서요 거래가액이 있다 보니까 2억 2,320만 원 채권 금액이에요. 요게 말소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입한 날짜는 2012년 5월 11일, 전세권 설정한 날은요 2012년 4월 10일. 이분들이 미리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사 온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년째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8천만 원이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에 비하면 전세 가격이 너무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채권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렴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거의 뛸 확률이 높아요.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 형성 그대로 되고 있었다면 뛸 염려는 없겠지만은 지금 가격이요 2억 5천도 채 안 됩니다. 감정 가격부터 밑에예요. 그래서 전세를 구할 때는요 그 당시 시세의 70%내 보증금을 합쳐서 70% 이하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의 80, 90%가 안전합니다. 이분도 이 당시 가격의 70% 이하로 이 채권 금액이 합쳐졌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거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전액을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상황 한번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평면도를 볼게요. 방이 4개입니다. 그리고 주방이라든지 거실 넓게 잘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드레스룸하고 일반적인 거 보면 넓게는 지금 구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래를 지금 물건 나와 있는 걸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요 동에 물건이 나온 게 있었어요. 10층 물건이었는데 2억 4천, 그리고 뭐 월세는 3천에 50 정도, 전세는 1억 6천 7천 정도, 요 정도 가격이더라 이거죠. 지금 현재 10층 2억 4천, 뭐 2억 2천 거래되는 저층들은 2억 2천대, 그리고 중간 2억 3, 4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파트에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평형대가 낙찰된 게 1월 달에 있었는데요. 얼마냐면 1억 9,553만 원. 2억 5천 감정이었던 것이요 1억 9,500대 낙찰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123동 이건 14층이에요. 층수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보다 도 밑에 층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가격 이상의 낙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보시면 채권 최고액 은행이요 1억 9,300만 원 신고했거든요. 요게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금액이, 청구 금액이 2억이 넘을 겁니다. 이자가 붙어가지고요. 그러면 2억 밑으로 낙찰된다고 하면 이분은 전세권자는
한 푼도 못 받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분은 배당 요구도 안 했고요. 전세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를 안 했겠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실거래 신고된 거 보니까 2억 4천, 5천, 뭐 3천대 2억 3, 4, 5천 정도의 실거래 신고들이 되고 있었고, 매매 그래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냥 꾸준히 이렇게 선에서 2억 3, 4천대 5천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위치를 보면 세종시에서 들어가다 보면요, 바로 좌측 첫 번째 있는 것이 중림 자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인데 지금 단지는 되게 넓습니다. 넓고 단지 자체도 보면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빽빽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 물건들이 경매가 나오는 것이 일단은 저렴하게 낙찰된다. 그리고 이 자이 아파트 앞에 보면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는 아직 이제 개발들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과수원 같은 거, 그리고 답, 전 이런 것들이 많이 즐비하게 있어요. 여기 보면 노브랜드 뭐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뭐 상업시설, 이번에 최근에 여기가 상가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뭐 상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은요, 전입하고 점유를 하면요 대항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경매에서는 달라요. 말소 기준인 것보다는 앞에 있어야만 내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와 매매가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전세권 등기를 할 때 당시 이때 전세권 등기하느라고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전입하고 점유를 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이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하고 현재 동등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도 담보물권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돈을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세 계약을 할 때요, 일단은 채권 최고액 앞에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 최고액하고 나의 전세 보증금이 합쳐서 현재 시세 70% 이하로 가격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소유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 계약을 하실 때는 소유자 확인 꼭 하셔야 되고, 대리 계약 하실 때도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위임받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경매에서는요, 대항력을 가지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야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 점유만 한다고 해서 대항력은 있는 것이 아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는 말소 기준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를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꼭 시세의 70% 이하에 맞추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계약하실 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매를 받아보면서 전세 보증금 다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부 손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하실 때 꼼꼼히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개업소에 계시는 중개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시세의 70% 이하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전세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냥 반전세, 말하자면 보증금 뭐 한 5천 걸고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70% 이하로. 아니면 보증금 2천에 월세 주고 사시는 게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내 보증금도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은요,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낙찰된 사례 가격 선에 낙찰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명도하실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한 푼도 못 받아가요. 이분 못 받아가고요. 지금 계속 관리비는 미납되고 있다. 한 100만 원 정도 현재까지는 미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비하고, 그리고 지금 이분 명도하는 비용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한 7년 정도 살았거든요. 안에 내부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일반 매물 사는 거를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경매 물건이라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든지 계약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